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조호섭입니다. 오늘은 세 개의 분야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견된 분열, 공동정부는 나눠먹기 자리다툼의 결과입니까? 윤석열 당선자와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공동정부 약속이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깨질 모양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최측근인 이태규 의원이 입각 의사가 없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직을 사퇴하면서 내각 인선을 둘러싼 불협 화음이 표면화되었습니다. 윤 단성자는 행안부 장관으로 정치인을 배제하기로 하면서 생색내기용 자리 나눠주기에 대한 불만 때문에 짐을 싼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안 위원장도 1차 장관 후보 인선 이후 책임도 인사권자가 지는 것 아니겠느냐 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대선을 일주일도 채 남겨놓지 않는 시점에 급작스럽게 발표된 단일화는 결국 자리 나눠먹기 야합에 지나지 않았음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수위가 국정인수인계와 새 정부 국정과제 도출은 뒷전인 채 인사 로비와 자리 다툼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권력을 나누겠다는 윤 당선자의 약속이 허언으로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윤 당선자와 안 위원장이 국민께 뭐라고 해명할지 궁금합니다. 시작부터 약속과 신뢰를 내팽개치고 자리 다툼만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기대보다 실망과 우려가 앞섭니다. 다음 논평 드리겠습니다. 2차 내각 인선 발표, 인사 검증 기준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새 정부의 2차 내각 인선이 금주 내 이르면 내일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발표 당시 통합, 능력, 협치가 윤석열 당선자의 국정운영 철학이자 내각 인선의 최우선 기준이 될 것이라던 인수위 관계자의 말은 결국 말로 그쳤습니다. 통합의 상징인 공동정부는 출범도 하기 전에 파열음을 내고 있고 능력은 후보자와의 인연, 특정 지역, 특정 학교의 끼리끼리 인선으로 규결되어 버렸습니다. 협치의 파트너인 민주당에 대한 배려는 눈 씻고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습니다. 특히 후보자가 그렇게 강조했던 능력도 의문입니다. 국토위 경험이 전무한 원희룡 후보자에게 주택 정책을 맡기고 유암 전문가 정호영 후보자에게 국민연금 개혁을 맡기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더욱이 전문성과 직무 능력에 대한 논란도 부족해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의혹들이 줄줄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이창양 후보자의 이해충돌 논란, 정호영 후보자 농지법 위반 논란 등 장관 후보자들의 과거까지 검증해야 할 문제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런 식의 인사라면 2차 인선 발표에 대해 국민의 기대보다 우려와 걱정이 앞설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2차 발표에서 이런 우려를 해소하고자 한다면 명확한 인사 검증 기준을 국민에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보훈, 나눠먹기 인사라는 지적을 불식할 길도 인사 검증 기준을 명확하게 밝히고 2차 인선 발표에서 이를 입증하는 것뿐입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몰두하는 윤석열 당선자이니만큼 인사검증 기준에 대해서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 우려를 씻어주길 바랍니다. 마지막 논평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제주 오등봉 개발사업 민간특혜 의혹부터 해명해야 합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초대 내각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과 인수위 기획위원장을 맡은 대표적인 코드 인사입니다. 능력을 중시해 발탁했다는 윤 당선자의 설명과는 다르게 원 후보자의 국토교통부 관련 업무 경험과 전문성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원 후보자는 검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주로 외교통상이나
지식경제 상임위에서 활동해왔고 이후 제주도지사로 재임해 왔습니다. 더욱이 원 후보자는 제주 오등동 개발사업 민간특혜 의혹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개발사업 민간특혜 의혹이 제기된 인물에게 국토교통부를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원 후보자의 과거 행적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시절 음주 폭행, 제주 4.3위원회 폐지법안 공동 발의, 단식농성 조롱, 제주교육청 부인 주 4일 근무, 월 600만 원 채용, 베트남 전쟁 참전용사 비하 발언 등 도덕성에도 심대한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8억에 판 목동 아파트가 26억으로 3배 올랐다는 원희룡 배우자 주장도 거짓으로 당시 시세가 8억이었던 48평형대 동일 면적 현재 시세는 14억에서 15억 정도였고 26억은 70에서 80평대의 아파트 호가에 가까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시작 전부터 어떻게든 흠집을 내보려는 구태 정치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정작 능력, 도덕성 모두에서 부적격한 원 후보자에 대한 코드 인사,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는 행태야말로 구태 정치의 표본임을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자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